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친구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요. 박진석은 서류를 고성희에게 건넸습니다. 박진석 회장 잡았어.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한 게 아니었소. 내 돈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회장님을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26년간 숨겨온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는데 사랑도 거짓, 절대 들켜선 안 될 딸의 존재, 그리고 10억 원에 거래된 간 이식.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박성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가로등 아래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성재는 집 앞에서 절대 마주쳐선 안 될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는데요. 박성재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 가로등 아래 고성희와 지은호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지은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고성희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 후배? 박성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고성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성재야, 언제 왔니?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박성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은호와 고성희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은호 후배랑 어떻게 아세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뭔가 있는 거죠? 그때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고성희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그러지 못했어요. 택시가 떠나고 난 후 박성재가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고성희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평소의 냉정함을 넘어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 표정을 고성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박성재 앞을 막아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성재야, 안 돼. 지금은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질 거라는 걸요. 비키세요, 어머니. 박성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박진석의 방문 앞을 막았어요. 두 팔을 벌리고 문에 등을 붙인 채로요. 성재야, 제발.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내 어머니 목숨이 달아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 꼴을 자초하신 겁니다. 박성재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방문이 등 뒤에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호. 은호 후배가 어머니 딸이라는 거,
왜 숨기셨어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보다 지은호가 말한 건가? 그리고 우진이가 간 이식 받은 것도. 박성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회장님한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너도 나도 우진이도 다 끝나는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고성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일이냐?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깔렸습니다. 고성희는 재빨리 박진석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재가 그냥.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성재가 고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라, 성재야. 여보. 고성희가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왜 이래요, 당신?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세 사람은 박진석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았고 박성재는 그 앞에 섰습니다. 고성희는 문 가까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어요. 말해봐라, 성재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늘 집 앞에서 제 대학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 그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 지은호라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은호?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칼날처럼 고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 지은호가 누구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일 리가 없지 않소? 박성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순간 서재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희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보, 입 닥치시오. 박진석이 손을 들어 고성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를 봤어요. 성재야, 다시 말해봐라. 방금 뭐라고 했어? 지은호는 어머니가 20살 때 낳은 딸입니다. 쾅! 박진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당신한테 내가 모르는 딸이 있었다고?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제 말 좀. 26년. 우리가 결혼한 지 26년이 넘었소.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오? 말씀드릴 타이밍이. 타이밍.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26년 동안 타이밍이 없었다고?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보는 거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박성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더 있습니다. 박진석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이미 창백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우진이 미국에 유학 간 게 아닙니다. 박진석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고성이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내 아들이 간 이식을.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언제 수술 받았어? 6개월 전입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6개월 동안. 고성이가 박진석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진석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걱정?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 걱정하는 게 잘못이요? 그게 당신이 날 속일 이유가 되는 거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간을 이식해준 사람이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뭐라고? 지은호가 우진이에게 간을 이식해줬습니다. 그럼 박진석이 고성이를 봤습니다. 지은호와 우진이가 남매란 말이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맙소사. 박진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요? 우진이를 살려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소. 내가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우진이가 시간이 없었다는 게 나를 속일 이유가 되는 거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지은호에게 10억을 줬습니다. 박진석은 얼어붙었습니다. 10억? 네. 간 이식의 대가로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성이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당신, 내 돈으로 딸한테 간을 샀단 말이오? 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시오. 박진석이 고함쳤습니다. 회장님, 우진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박진석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내 돈으로 내가 모르는 딸한테 10억을 주고 내 아들 수술을 시키고 나한테는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오.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 거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성이 앞에 던졌어요. 이것 좀 보시오. 고성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건 고성이가 몰래 세운 계획들이었습니다. 한우진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계획, 박성재를 회사에서 몰아낼 전략, 비밀리에 만난 사람들의 명단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이건 3개월 전부터 조사했소.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소. 고성이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우진이를 이용해서 성재를 몰아내려고 했소.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요? 박진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우진이를 미국 유학 보낸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에서 간 치료를 받게 한 이유가 뭐요?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와 성재가 우진이 상태를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다가 우진이가 회복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아이가 살아났으니 후계자로 삼읍시다라고 할 생각이었지. 고성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요? 박진석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친구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요. 서류에는 고성희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잡았어.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한 게 아니었소. 내 돈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회장님을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 우진이를 이용해서 성재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요. 박진석은 뒤돌아섰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시오.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고성희가 박진석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안 나가면 경호원 시켜서 쫓아낼 겁니다. 회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성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에는 연민도 미련도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 산 26년이 전부 거짓이었소. 박진석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이제 끝이오. 고성희. 박진석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도 조용히 뒤따랐어요.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고성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걸어다니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박진석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쫓겨날 순 없어. 절대로. 고성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회장님. 고성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박성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박성재가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는 멈춰 섰어요. 성재야.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고성희가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벌인 일의 대가입니다. 박성재가 돌아서려는데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성재야. 박성재가 멈춰 섰습니다. 기억해둬.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성희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니 26년을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 거야. 고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확인했어요. 박진석 명의 계좌는 모두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고성희는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비밀 계좌였어요.
화면에 표시된 잔액을 확인한 고성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15억. 고성희가 26년간 몰래 모아둔 비자금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생활비 중 일부를 빼돌리고 회사 경비를 조작하고 각종 명목으로 받은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둔 거였어요. 박진석, 당신이 날 쫓아냈지만 난 준비되어 있었어.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성희는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갔어요. 스위트룸으로 주세요. 장기 투숙할 겁니다. 네, 손님. 얼마나 묵으실 예정이신가요? 한 달. 일단 한 달 먼저 결제할게요. 고성희가 자신의 개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진석이 모르는 카드였어요. 결제가 순조롭게 완료됐습니다. 702호실입니다, 손님. 편안히 쉬세요. 고성희는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고성희는 캐리어를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고성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 연락처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박진석도 박성재도 모르는 사람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30분 후에 호텔 라운지에서 보자. 고성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보는 고성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냉정한 결이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내 차례야. 30분 후 고성희는 호텔 라운지에 내려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는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성희야. 남자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고성희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하게 연락하길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뭘? 박진석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성희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것, 하지만 자신에게는 비자금이 있다는 것까지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우진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데려와 주세요. 한우진? 내 아들. 네. 우진이만 있으면 다시 박진석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사람 풀어서 찾아볼게. 며칠 시간을 줘. 고마워요, 변호사님. 고성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우선 이걸로 진행해 주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강 변호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찾아줄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우진아. 엄마가 꼭 너를 찾을 거야.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진석 회사의 주가 정보가 떠 있었어요. 박진석, 당신이 날 무시했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고성희는 비자금의 일부를 주식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사의 경쟁사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고성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절망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진석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야. 부탁할 게 있어. 고성희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때 부산에서는 박성재가 지은호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은호 후배, 우진이 상태는 어째?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 두 사람은 한우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이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요. 형. 한우진이 박성재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진아, 몸은 좀 어째? 박성재가 한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은호가 잘 돌봐줘서. 한우진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진아, 말할 게 있어. 박성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너희 어머니. 집에서 나가셨어. 한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고성희가 한우진을 이용해서 박성재를 몰아내려 했다는 것, 박진석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고성희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까지요. 한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아, 너 잘못 아니야. 박성재가 한우진을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자꾸 형 자리를 빼앗으라고 했어.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알아. 다 알아. 박성재가 한우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엄마 생각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형. 근데 엄마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한우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호텔 사우나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진이를 찾아야 해. 우진이만 있으면.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호야, 우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우진이는 이제 우진이 인생을 살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혜 씨,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안 돼. 우진이를 만나야 해. 다음 날 박성재는 박진석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우진이를 집에 들이면 안 될까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우진이가 태어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우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지, 우진이는 아직 어려요. 성재야.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우진이는 고성희 아들이야. 나는 그 여자 아들을 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진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안 돼.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이를 보면 고성희가 생각날 거야. 난 그게 싫어. 아버지, 이 얘기는 그만하자. 박진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저녁 고성희는 박진석의 집 앞에 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회장님, 나와주세요. 집 안에서 박진석이 창문으로 고성희를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여자가 또 왔네. 박성재가 박진석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둬. 저러다 지치면 갈 거야. 하지만 고성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쳤어요. 회장님, 우진이 얘기 좀 해요. 박진석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고성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26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우진.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절망이 아닌 결이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 거야. 고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희의 사진이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지. 박진석은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어요. 이제 끝이요. 박진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몰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고성이는 호텔 커피숍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우진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꼭 너를 찾을 거야. 고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도와줄 수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뭘 도와주길 원해?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한우진을 찾아줘. 그리고 나한테 데려와. 고성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절망이 아닌 복수심이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내 차례야. 고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부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한우진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한우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퇴원해? 응, 형.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대. 그래. 그럼 어디로 갈 거야? 한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진아, 형이 집 하나 구해줄게. 형, 괜찮아?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인데. 한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고마워. 두 형제가 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병실 밖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찾았어. 한우진, 지금 부산 성모병원에 있어. 전화 너머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지금 바로 갈게. 고성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부산 성모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진아, 엄마가 간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박성재와 한우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지은호도 함께였어요. 우진아, 형이 차 가지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형. 박성재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한우진과 지은호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이 돌아봤어요.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고성이가 한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막아섰어요. 고성애 씨, 왜 여기 왔어요? 은호야, 비켜. 나 내 아들 보러 왔어. 안 돼요. 우진이는 이제 고성애 씨와 상관없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 내가 우진이 엄마인데 상관없다고?
고성애 씨가 우진이한테 한 짓 생각하면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야, 넌 내가 키운 딸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키워주지 않아서 감사해요. 고성애 씨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나도 우진이처럼 됐을 거예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놀랐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박성재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왔어요? 우진이 보러 왔지. 내 아들인데 당연히 봐야죠. 어머니, 이제 우진이한테서 손 떼세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너도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우진이를 이용한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리는구나.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먼저 버리셨잖아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우진을 봤어요. 우진아, 엄마 말 좀 들어줘. 하지만 한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가세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아, 너마저.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우진이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고성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희들 다. 고성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어요. 밖에서 고성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두 나를 버렸어.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성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